치과에 뭐 나노 로봇이 개발돼서 치과용 드릴이 필요 없어진다 막 이런 기사가 났는데 사실 조금 과장돼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말 이 나노 로봇이 생겨가지고 치과 안에서 쓰는 드릴이 개발된 것처럼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드릴을 대신하는 로봇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이 논문인데 마그네틱 바이오 세라믹 뭐 이래가지고 상아질 지각 과민증을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드릴이 필요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이고 기계공학 엔지니어링이 결합돼서 치과 치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라서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저는 이 치료 방법은 상용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치아 모양을 보면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범랑질이라는 딱딱한 성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상아질이라고 부르는 퍼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랑 혈관이랑 이 상아질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이라는 아예 진단명도 있고 치경부 마모증이 생겨도 치아 겉에 딱딱한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바람 불 때 할 때 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충치 치료를 했는데 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아질이라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덴티날 튜블이라는 그런 미세한 구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덴티날 튜블이라는 곳에 지각과민을 일으키는 뭔가 메커니즘이 생겨서 시린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처치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치과에서 쓰는 이 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냥 본드는 아니고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는 방법, 상아세관, 덴티날 튜브를 어떤 플러그 성분으로 막아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선호하는 그 글래스 아이오노머 GI라고 부르는 걸 겉에를 바로 코팅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저희 치과에서 쓰고 있는 플라즈마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 신경 자체를 조금 둔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했을 때 영구적이면 참 좋을 텐데 왜 지각 과민증이겠어요?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치료를 해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상아질 지각 과민증에 과연 잘못 기사화된 나노봇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기존 치료가 한계인가? 덴탈 하이퍼 센시티버티, 그러니까 이 지각 과민증이 노출된 요 상아세관에 플루이드,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린 증상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요. 기존 치료의 문제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표면 코팅만 하거나 해도 수준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반복적으로 치과에 와야 되고 또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방법, 여기를 아예 그냥 변성시키는 방법인데 장기적인 효과는 불명확해요. 레이저를 해도 계속 싫어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는 레이저 도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하세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예 깊은 곳까지 확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플러그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심했던 적이 있는데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눈물 자체가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눈물이 배출되는 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 뚫려 있거든요. 그럼 안과에 갔을 때 눈물이 코로 배출되는 관에다가 이게 플러그 같은 거를 넣어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니고 효과를 한번 보세요 하고 녹는 걸로 한번 해주셨는데 그런 플러그인 거예요. 상아세관에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플러그를 넣어놔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치료해보면 어떨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지금 이 사진 보면 상아세관을 표현을 해놨고 여기 뭔가 이 자성 같은 거를 표현을 해놨고 캘봇, 말을 잘 표현을 해놨죠. 로봇같이. 칼봇이 이제 상하세관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플러그인데 칼슘 실리케이트 이런 걸로 이제 코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칼봇이라고 불러요. 칼봇이 이 쇠 같은 게 성분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작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캘봇이 상하세관 안으로 이렇게 폐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 이거를 보면은 그 칼봇인데 만들어진 플러그를 이제 현미경으로 찍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중심부에 빨간색이거든요. 철이 있고 철이 이제 자기장에 반응을 하니까 철이 필요하고 실리카 겉에 이렇게 파란색 성분이 있어서 껍데기를 형성을 하고 안에 칼슘 성분이 있는데 생체 친화적 시멘트 형성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요새 근관치료 신경치료하고 마지막에 근관을 메우는 요새 물질들은 대부분 칼슘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봇을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또 봤더니 요 칼봇을 연결하는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계열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칼봇, 그러니까 이 뭐 철이나 실리카나 칼슘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처리를 해서 이런 겔 매트릭스를 형성을 한다. 뭐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칼봇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봤더니 철이 있어야 이제 자기장에 반응을 하겠죠. 겉에 실리카를 코팅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겉에 또 칼슘 실리케이트를 넣어서 플러그에 시멘트화 능력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칼봇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 칼봇은 이 철이 있으니까 자기장으로 조정이 되고 칼슘 실리케이트가 있으니까 생체 세라믹 기능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실제로 나노 로봇이 아니라 치과 재료를 자기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장 구배 개념이 필요한데 네오디뷴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이용을 해서 칼봇을 움직인다. 이게 기본 개념인 거고, 자기장이 어떤 균일하게 색이나 균일한 간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구배,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약해야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봇이 움직인다. 뭐 그런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재밌는데 Y축이 이 칼봇의 체인의 길이에요. 이 칼봇이 얼마나 길이가 긴지가 이렇게 갈수록 길어지는 거고, Y축은 치아 상하세관 안에 300 마이크로미터 깊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을 한 거고, 색깔 검정색, 빨간색, 분홍색, 초록색으로 갈수록 이 자기장 구배의 색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체인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상하세관 안에 그 어떤 특정 깊이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봇이 단일 입자인 경우보다는 길이가 길수록 상하세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이건 약간 물리학적인 내용인데, 같은 자기장을 걸어놔도 철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장이 초록색에서 검정색으로 갈수록 속도는 더욱더 빨라져요. 그런데 이 특정 영역이 있어요. 보면은 아이디얼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 칼봇이 안으로 잘 들어가는 어떤 특정 컨디션이 있다는 거죠. 투 슬로우, 이 자기장을 걸었는데 칼봇이 안으로 너무 느리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자기장이 초록색, 자기장 세기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은 이 칼봇의 체인 길이 자체가 너무 짧아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늘어진 거. 그리고 번들 포메이션 영역도 있어요. 여기는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 영역도 있고, 이제 아이디얼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역인데 적당한 세기의 자기장과 적당한 크기의 캘봇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안으로도 깊이 들어가고 빠른 속도로 치아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여기가 지금 치아 모양인 거죠. 치아, 여기가 지금 치아고,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장 구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캘봇을 상하세관 안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논문의 저자들은 뭐를 말을 하냐면 이 상하세관 자체가 어떤 직선이 아니고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구불구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장을 걸어서 이렇게 칼봇을 넣어줘서 이제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캘봇 자체가 너무 굵은 번들은 제가 아까 입구에서 차단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번들 포메이션이 돼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체인 형태의 자가조립, 그 다음에 체인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어떤 특정한 길이가 돼야 안쪽으로 깊이 침투가 된다. 지금 실험을 했을 때 칼봇을 이제 직류수에만 넣어봤던 거, 자기장을 안 걸었어. 그랬더니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귀마개처럼 이렇게 딱 플러그가 형성이 되는데 직류수만 했더니 플러그 형성이 안 된 거죠. 이 말은 자기장에 의해서 상하세관에 들어가게만 해서는 안 되고 시멘트라는 환경이 되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봇에다가 아까 칼슘 실리케이트 성분이 있어서 그 플러그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장만 걸어주고 직류수를 대조군으로 해서 봤더니 플러그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칼봇에다가 그 매트릭스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칼슘 실리케이트 성분이 있어야 이렇게 플러그가 형성이 된다. 성공 사례. 칼봇에다가 칼슘 실리케이트 성분을 넣었고 자기장 구배를 걸어놨더니 실제로 상하세관 안에 이렇게 플러그가 만들어지더라. 이 논문 저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내용이 뭐냐면 상하세관이 연속적인 거잖아요. 치아 안에 보면은 구불구불하고 긴 상하세관이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자기장을 구배를 이렇게 걸어줬더니 이 상하세관이 이렇게 쭉쭉쭉쭉 제가 지금 표시하는 대각선 방향으로 상하세관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이런 부분들이 상하세관이 다 폐쇄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예를 들어 제가 상아질 지각감염증이 생겨서 환자분이 왔을 때 제가 여기다가만 이렇게 약물을 도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환자분은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 여기만 어떤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장 구배를 하게 되면 어떤 여기만 하는 점 치료가 아니라 자기장을 걸어서 칼봇을 넣어주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까지 한 번에 꽉 치료가 된다는 거를 저자들은 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지각감염증 처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그래프는 X축은 상아질 표면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이 구멍에서부터 안쪽까지 거리를 의미를 하고, 세로축은 어떤 구멍이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 요만큼 구멍이 들어갔으면 이 깊이보다 더 깊이 존재하는 플러그의 개수를 세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하세관 안에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거리에서 플러그가 가장 많이 형성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상하세관이 지금 치아가 이렇게 있을 텐데, 농도 구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칼벗을 침투시키지만 아무래도 완전 깊은 데보다는 상하세관 오프닝에서 가까운 데 플러그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입구에서 300 마이크로미터까지 들어갔을 때도 드물지만 플러그는 존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칼벗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걸어줘 봤더니 상하세관 오프닝 표면에서도 플러그가 잘 생기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플러그가 생기는데, 적기는 하지만 깊은 데서도 플러그가 생긴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큰 영역적인 측면에서 표면에서 깊은 데까지 좌르르르 플러그가 생긴다 이 말인 거죠. 깊은 데서도 생기니까 표면에서도 막아주고 깊은 데서도 막아주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나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괜찮은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쥐 앞니에다가 범랑제를 제거해서 검행증을 유발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을 과연 이 쥐가 얼마나 물을 잘 먹는가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쥐에다가 AI 추적 코드를 해놔가지고 실험하기 전에는 찬물, 뜨거운 물 다 여러 개 왔다 갔다 거의 균등하게 갔는데, 상아질 과민증을 만든 쥐를 보면 어때요? 이 찬물 간 횟수가 훨씬 더 적잖아요. 이 따뜻한 물보다. 이거를 치료를 했더니 다시 양쪽이 동등하게 왔다 갔다 했고, 치료를 하지 않은 거는 여전히 뜨거운 물 쪽으로만 가고.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놨던 자기장 구배에 의한 칼봇이 상아질 지각감염증을 일부러 유발시킨 쥐의 행동조차도 변화를 시켰다 이 말인 거죠. 이거는 되게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정량적으로도 다 통계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찬물을 얼마나 할딱할딱 마셨냐, 그냥 일반 상온물을 얼마나 할딱할딱 마셨냐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당연히 분모의 숫자가 크면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분수가. 그 말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셨다는 말은 상아질 지각감염증이 계속 남아있다는 말이고, 그 숫자 값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상아질 지각감염증을 만들어 놨다가 이 칼봇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던 구는 원래 상태 베이스라인까지 회복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즉 찬물, 뜨거운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를 우리가 횟수를 재서 나눠보니 칼봇 사용으로 정상으로의 복귀를 보였다. 이것도 정량적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바우트 레이쇼라 그래가지고 찬물을 마실 때 그냥 횟수만 센 게 아니라 중간에 끊기지 않고 얼마나 마셨나를 이제 또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센서티버티, 그러니까 치료군에서는 처음에 상아질 지각감염증을 만든 쥐는 횟수가 적었다가 치료를 하니까 다시 정상보다 훨씬 더 높게 회복이 됐어요. 치료를 하지 않은 구는 계속 안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칼봇의 사용으로 조금 맛보고 도망가다가 다시 평소처럼 마시는 것도 확인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바우트 듀레이션을 뭐 리그로 나눈 값들 보면은 이제 한 번 마실 때 평균 지속 시간까지 또 측정을 해봤어요. 그 말은 상아질 지각감염증이 있는 치아가 한 번 물을 마셨을 때 조금 참을만 하다 하고 물을 마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은 물을 마시는 시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해봤더니 평균 얘네들이 29.2초였는데 상아질 지각감염증을 만들었던 3.5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만났을 때 거의 이제 계속 먹지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 치료하고 나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 말은 통증으로 인한 회피 반사가 사라졌음을 또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 리크 넘버 계속 헐딱헐딱헐딱 얼마나 많이 마셨냐, 그것도 또 처리를 해보니까 베이스라인 상태에서는 이 정도였다가 이제 상아질 지각감염증을 만들었을 때는 거의 바닥을 쳤어요. 거의 안 마셨어. 그러니까 횟수 자체가 더 적어버렸는데 치료를 했더니 다시 정상화 되었다. 조금 참고 마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 통계 처리를 해서 보여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왜냐면 기존에는 뭔가 발랐어, 코팅을 했어, 뭐 이런 치료법에서 이제 아예 상하세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막 사람 손으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걸어줘서 울퉁불퉁하고 좁은 상하세관 안에 그런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치료 방법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과연 이 치료법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치과에 아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 이가 시려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칼봇을 치아에 뿌리겠죠. 뿌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야 될 텐데 과연 인체에 안전한가? MRI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 걸면 쇠가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박동기 같은 걸 했던 분들, 물론 치과 치료할 때 귀걸이나 이런 거는 빼겠지만 안전한가? 이건 조금 의문이 남고, 뭐든지 간에 치료라는 게 장기적인 안정성도 뭐 중요하지만 과연 재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끄러운 소리에 안 나게 하려고 귀에다가 3M 이어플러그를 꼽잖아, 뺄 수 있잖아요. 과연 뭔가 탈이 났을 때 이것들을 빼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저는 의문으로 남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료 방법 자체가 너무 새로웠고,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이빨 치아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치과 의사들도 환자분들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황당했죠. 이거 보면 로봇이 아닌데 왜 나노봇이라는 기사가 나왔을까? 그럴 만한 했던 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논문이 25년 최신 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자들이 이미 과거에 비슷한 논문을 썼어요. 그때는 정말 로봇처럼 생겼어요. 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신경치료에 관해서도 이거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뭔가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모바일 나노봇, 여기서 이 나노봇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제 와전이 된 거였죠. 지난번에 제가 근관치료 영상을 통해서 근관치료가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랑 혈관을 다 제거하고 안에 있는 혈관이나 세균 뭐 이런 것들을 다 멸균시키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신경치료는 NaOCl이라고 하는 소독물을 사용을 하거나, 근래에 와서야 플라즈마라고 하는 전기를 써서 사람이 쓰는 기구가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물질들을 멸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경치료 할 때 쓰는 제가 그 파일이라고 해죠. 아이타입 파일 보여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들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컴플렉스 혹은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단순히 이렇게 막대기 같은 신경치료했을 때는 기구들이 들어가서 보기엔 어때요? 3차원적으로 너무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기구가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부근관, 부신경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 과정 자체가 이 신경치료 과정으로 보면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전기를 이용한 신경치료를 제가 자꾸 쓰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바늘을 여기다가 아무리 꼽아봐야 끝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있는 거는 제대로 멸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한계를 알고 이 철을 이렇게 헬리컬, 그러니까 이 나선균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근관 안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돌면 열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균시키는 거를 논문을 한번 썼던 적이 있고, 이 헬리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선방향으로 도는 거를 그냥 나노로봇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공학적인 느낌이 들죠. 그냥 보통 우리 신경치료라고 하면 화학적인 약품을 쓰든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을 써왔던 방법인데,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열을 이용을 해서 세균을 멸균시킬 생각을 하니 그냥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2022년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게 아직까지 상용화됐다는 말은 없거든요. 이제 제가 소개했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 기술들 중에 정말 임상 적용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기술이에요. 상아질 지각과민증 자체가 치료하기도 어렵고 까다롭기도 한데 방법 자체가 너무 새로워서, 그리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손으로 하는 어떤 기술들이 기계공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계공학 기술로의 어떤 전환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수능 보려면 많이 학원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도 공대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이 코타라고 하는 어떤 학원 동네가 있나 봐요. 대치동처럼 16만 명씩 몰린대요, 이 학원 동네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인도 공대에 들어갔던 학자들이 거의 이제 막 죽을 둥 살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치과적인 영역과 공학적인 개념이 이제 혼재되는,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공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카이스트 뭐 여러 공대에서도 치과에서 실제로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이 더 해피해질 수 있는 치과 치료가 개발이 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